10월 18일인데 하필 날짜가 예, 날짜가 욕이네요. 예. 날짜가 네. 근데 참 올해 날짜가 연도가 사실 좀 운이 안 좋아요. 올해 예. 무슨 띠인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올해 그 해가 2017년 플러스 1년이잖아요. 올해 참 장이 그래요. 예. 특히나 올해 장이 제법 뭐랄까요? 욕이 좀 나옵니다. 예. 오늘은 욕이 두 번이나 있군요. 욕이 조금 나오는데 오늘 장 또 오늘은 이제 10월 18일 목요일이 되게 되는데 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장은 V자 반등 어렵습니다. 그래서 U자형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알파벳 숫자 그대로입니다. U자 같은 경우는 좀 완만하게 반등하는 그림이 되고 V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했을 경우에 바로 올라가는 그림이 되죠. 하나씩 보도록 하죠. 넌 저리 가라. 네. 저리 가. 이게 왜 나오죠? 예, 저장할게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시장이 만약에 예,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 각도가 예, 무려 10%가 빠진 자입니다. 10%가 네,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돌려요? 택도 없는 소리죠. 여기서 이걸 바라는 거는 사실 좀 욕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파르게 빠져서 이게 5일선인데 5일선 이탈하게 돼서 하루 올리면 물론 이제 이 신호는 매수 신호긴 한데 바로 올리는 건 약간 욕심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밀려버렸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제가 말씀드린 그 지난번부터 지난주 목요일 날 딱 일주일 전이죠. 예, 코스피 2130포인트, 코스닥 705포인트에 저점 신뢰도를 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걸 줄라 그러면은 이걸 깨면 안 돼요. 깨면은 그냥 올고면 깨지는 겁니다. 예. 깨면은 이거 깨는 거예요. 그냥 얼추 바닥 없어요. 2000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50까지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냥 90에서 올 수도 있고 예.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2000, 2200, 2300, 2400 이런 것을 마디 가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월봉에서 어쨌든 60월선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냥 안 돼. 이거 만약에 다시 깨면 그냥 이거 다 떨어져요. 이거.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안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U자형 반등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런 과정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봤는데 만약에 다시 여기를 터치한다고 생각을 하면 잠깐만요. 터치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디 안 한 것 같은데 예. 터치한다고 생각을 하면 깝깝하죠. 근데 지금 장의 위치는 그래도 오늘까지는 네, 오늘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예. 약간은 불안하죠. 불안해도 예, 코스닥 코스피인데 불안해도 한번 지켜볼만 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지금 또 차트 크게 할게요.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705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은 보면 그래도 뭐랄까요? 5일선을 지켜줘서 지금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강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750선까지 가야 어느 정도 이게 조금 더 견조해집니다. 그럼 내일이 또 되게 중요해졌어요. 하루하루가 사실은 지금은 가시밭길입니다. 다시 705 오면 이제 또 쏟아져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쏟아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게 급락장 많이 봤습니다만은 급락을 하게 되면 약간 시소 게임이 나옵니다. 이때도 그리고 시소 게임이 나오고 이때도 소재 게임 나오죠. 요는 나오다 하면 두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런 국면을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도 여기 해가지고 832 1, 2, 3 바닥에서 깨지고 4 바닥에서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뻤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752 1, 2, 3 바닥이잖아요. 1, 2, 3니까 이 힘이 센 거예요. 여기를 빨리 회복하는 것 자체 여기만 회복하면 돼요. 여기만 회복하면 이 700선은 당당히 저점이 나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2200선에서 쓰리바닥이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코스피도 한 2200원 회복을 해야 안정을 합니다. 근데 코스피는 조금 더딜 거예요. 너 저리 가. 어디 가냐 너. 엄마? 에이. 코스피는 조금 더딜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수를 구성하는 게 알았어. 지수를 구성하는 게 종목이잖아요. 근데 뭐 코스피 요 시가총액을 보면 제가 예전에 말씀 계속 반복적인 건데 삼성전자가 쉽게 올라가겠냐고요. 못 가죠. 그쵸? 하이닉스는 지금 7만원 내줬어요. 아마 올라간다면 다시 7만원 쉽게 올라갈 건데, 근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어요. 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야 그래도 아무리 고점 어쩌고 해도 너 뭐냐 왜 안 없어지냐 어쩌고 해도 실적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못 올라와요. 못 올라와. 그냥 상식에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코 못 올라와요. 예. 그리고 네이버 쉽게 못 올라와. 이렇게 때리면. 그러면 일단 코스피는 지수를 땡길 수 있는 건 셀트리온하고 삼바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직 셀트리온이 지금 그림이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잖아요. 삼바도 마찬가지. 삼바로 칠라 그러네. 삼바로 치면 되나? 안 되지. 예. 삼성바이오로스도 지금 그림이 좋은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코스피가 지수가 오르려면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스가 먼저 조금 하락을 멈춰야 돼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는 하락을 좀 멈췄다 볼 수가 있어요. 뭐 하이닉스 오늘 7만원 깼는데 아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얘는 보면 변동성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변동성이 한 열흘 정도 보면 얘 하나 빼고는 좀 쪼만하잖아요. 조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변동성이 커요. 예, 이게 지난주 목요일이 이날인데 지금 지난주 목요일 지수보다 밑에 있어요. 지수는 지금 여기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최근에 지수를 눌렀던 게 셀트리온이 오히려 눌렀다 볼 수 있는 거죠. 삼바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목요일과 계속 비교를 해야 돼. 지난주 목요일과 여기인데 지수는 목요일보다 높이 있는데 얘는 목요일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 같은 경우는 우리 장은 셀트리온이 살아요, 코스닥 지수 살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보냅니다만은 신라젠 이쪽 지금 순수대로 따지면 신라젠 아니면 잡아줄 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라젠이 지금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전히 매수 시그널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사실 약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면 다 빼자고요. 어려운 이야기는 어차피 우리가 맞춘다고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맞출 수 있습니까? 맨날 우리는 그냥 해석하기 바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해석하기 바쁘잖아요. 유조자국 지정하네 만에 금리를 올리네 만에. 근데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게 과연 미국 증시의 악재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미국이 금리를 작년 12월부터 올렸는데 이게 악재냐고 지금 흔든 게 아니에요. 미국은 빠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금리 올리면 미국이 돈을 빨아들이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랑 금리랑 미국이 지금 75bp 차이에요. 우린 1.5고 미국은 지금 2.25에서 2.5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행에서 1천억 빌려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미국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간단히 봤을 때 1년에 25억을 벌어요. 가만히 있다. 75억이구나. 7억 5천이구나. 예? 7억 5천을 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 마찬가지. 주식 살 필요 없어, 외국인들이. 그냥 미국 채권 사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달러는 그럼 강한 거고. 그러니까 미국 장이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무역 분쟁 이슈라는 게 지난주,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 요거는 한번 중간중간에 미국도 보면 결과적으로 올랐지만은 지난 2월 달도 그렇고 한 번씩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이 정도로 흔든 것 자체의 모든 시발점은 항상 좀 올랐을 때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였어요. 올해 2018년도 모든 장의 중심은 무역 분쟁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보다 지난 2월보다 지금이 미국 정시 기준으로 볼 때 더 유리해요. 미국이. 이때보다 미국 달러의 가치는 훨씬 높게 있고 국채 금리는 훨씬 높아요. 2월 달은 끼키야 2.9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3.2%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냥 우리가 이제 자금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 빠질 일은 하등 없어요. 그냥 한번 때렸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다만 이제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나스닥이라는 이놈 자식이, 예? 반도체라는 이놈의 지수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장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이거는 영향을 미치죠. 근데 제가 바라보는 건 미국은 결정적으로 거의 이런 과정 똑같이 봐요. 아주 쉽게 움직여요. 미국 증시는 다우지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이거 다시 끼기 저는 어렵다고 봐요. 어떤 악재를 때려야 돼요. 엄청 센 거 때려야 돼요. 뭐 엄청 세다는 것은 국채금리가 갑자기 막 또 더 폭등을 한다든지 위안화가 완전 더 오르다든지 7위안까지 치면, 물론 아직은 다 폭병이에요. 금리가 지금 다시 오늘 올라 버렸어요. 지난주는 조금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여주니까 장이 이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실은 장을 촉발한 거거든요. 지난 10월 3일 날 미국 국채금리 폭등한 거. 예. 근데 이제 오늘 다시 약간은 머리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니? 달러가 강했으니까 원화가 다시 팍 뛰어버려요.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외국인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주식을 많이 안 팔아요. 지금 5일 동안. 이때는 지난주는 막 1,000억씩 몇천억씩 팔았잖아요. 이 자식들이 다 팔아요. 기관놈들이 뒤에 겁먹고, 특히나 연기금 같은 놈들이 쌍놈들이죠. 얘네들은 왜 파나 생각해봤더니 이미 지금 국민연금 최근에 국감도 하나 모르겠는데 손실이 2자릿수 넘는다며요. 일단 팔고 보자. 이 자식들은 사자 의미가 아닌 거지. 명분이 있거든요. 웃긴 놈들이죠. 남의 돈 관리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명분이에요. 예? 펀드 하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명분이라고. 그 명분이 서버리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자신 있게 파는 것 같아요. 손절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왜 지금 펀드나 이런 연기금 애들은 명분이 있잖아요.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무역 분쟁을 이렇게 돌려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본주인데 인베스터인데, 야, 너 왜 수익률이 왜 이래? 너 왜 국민의 돈 가지고 너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10%가 뭐냐? 100조면은 너 10조 날렸네? 누구 A 이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와대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무역 분쟁 때문에요. 달러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예. 모든 자금이 이머징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둘러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장이 어느 정도 좋잖아요. 장이 어느 정도 좋으면 얘들 지금 국민연금도 이 짓거리 안 해요. 오늘도 보시면 전부 다 기관들이에요. 쭉 판 것들. 전기전자 팔고 화학주 팔고 자동차 팔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뭘 할 때냐면 종목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사는 종목 봐봤자 크게 돈 못 벌어요.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10일 동안 산 걸 한번 봤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주가가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SO일의 주가는 지금 견조했잖아요. 그냥 견조한 정도잖아요. 12만원, 13만원. 10일이에요. 외국인들 전체 시장. 네이버 주가 땅굴 파고 있죠. 이게 뭐 의미 있어요? 외국인 샀다고? 코덱스 500, 코덱스 150 ETF 빠지고 있어요. 현대차 개박살 났어요. SK텔레콤만 버티고 있어요. 아무리 집 땅굴 파고 있을 거예요. LG U+플러스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산 거는 별로 오른 게 없어요. SO일하고 통신주 2개 정도. SK텔레콤, LG U+플러스. 근데 판 거는 무지막지해요. 삼성전기를 5천억을 팔았어요. 삼성전자 3,800억. 셀트리온 1,700억. LG화학 1,300억. 근데 더 나쁜 거는 기관 놈들 식들이에요. 그래서 기관을 같이 보면 안 되고 크게 보여드릴까? 크게 보일라나? 네. 특히는 연기금 놈들이 봐야 돼. 보시면 현대차 팔고 아모레퍼시픽 팔고 네이버, 모비스, 하이닉스. 지금 딱 보니까 기관 놈들 오히려 지금부터는 연기금이 파는 종목은 무조건 안 사면 될 것 같네요. U+딱 하나 빼고.
근데 기네들이 산 건 올라갔느냐? 아니에요. 셀트리온 올라갔습니까? 빠졌어요. 삼성전기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SK이노베이션 그냥 견조한 정도. LG화학 아직도 32만원 깼어요. 3바 내려가고 있고 SDI 그냥 버티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팁을 잡을 때 지금은 연기금 파는 종목은 조심하자, 그냥 그리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사는 것들도 지금 별로 애들이 팩트가 약해요. 지금 장 같은 애들은 딱히 수급을 봐가지고 보는 것도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은 올라가요. 안 빠져요. 이거 다시 나스닥이 7,300 깨면 그냥 우리 주식 다 팔고 접읍시다. 그냥 싹 1억짜리가 지금 5천이 됐던 간에 그 종목 그냥 여기 딱 다시 만약에 나스닥 7,300 오잖아요. 그럼 지수 D도 보지 말고 그냥 ETF 몰빵합시다. 그게 낫겠죠. 돈이 되든 안 되든 인버스 몰빵해가지고 그냥 에이씨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 시그널이 아니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거는 아직 뭐 오늘 내일 물론 당장 내일 당장 그런 최악의 경우가 올 수도 있긴 있는데 글쎄요. 이거를 주도한 게 이렇게 주도한 게 외국인이었거든요. 기관들이 이제 뒤통수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하나 더 보면 이미 개인들 엄청 털렸어요. 보시면 지금 고객 예탁금이 일주일 동안에 2조 1천억이 빠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이 미친 척하고 주식을 사고 있다는 소리고 신용융자 벌써 1조가 털렸어요. 일주일 만에. 지금 신용융자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10조입니다. 그럼 10조 정도 1조 정도는 벌써 털렸어요. 그럼 더 나올 거 당연히 있죠. 신용융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수 반등의 싱어들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물론 이 수치가 지금 1년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높아요. 뭐 작년 이맘때는 9조밖에 안 했으니까. 왜 신용잔고가 많이 올랐느냐? 그러면 경협주 때문에 그래요. 내일채소리 같은 거 신용해줍니까? 안 해줘요. 전국은 100%짜리인데 무슨 신용이 들어가요. 신용빵이에요 이런 것들은. 신라젠 신용해줄 것 같아요?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신용도 결국에는 뭐냐면 전국은과 상관인데 신라젠도 정백짜리잖아요. 신용 조금 해주네. 미친놈들이네 이거. 근데 신라젠 빼고 조만한 바이오들 있죠. 뭐 텔콘 RF나 이런 애들 개인들 좋아하는 거 또 신용을 해주니 미친 거 아니야 정권사들이. 나쁜 놈들이네. 원래 정백짜리는 신용해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대하TI 같은 이런 철도주들은 다 전거금 40%짜리 가지고 신용을 이빨 쳐준 거예요. 신용이 7%나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신용은 전부 다 경입주가 엄청 많아요. 웬걸? 바이오는 적자가 많아가지고 전거금 100%짜리가 많아요. 정백짜리가 많다고. 미수도 안 돼. 신용도 잘 안 돼. 서탕론 애들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협 같은 경우는 코스피 종목도 꽤 많고 이 건설, 철강, 시멘트 빼고 뭐 전기 이런 애들 대부분이 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거금이 40%짜리가 많아가지고 신용을 이빨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신용잔고 터지면 그냥 그 경협주 빠진다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신용잔고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신용잔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애들이 반대면 털린다는 소리거든요. 다 경협주 털린다 보시면 돼요. 일부 반려주도 없잖아요. 있겠지만. 그게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요새 정권사들이 정권사 직원들은 울고 있어도 본사는 웃고 있습니다. 대신 티는 못 내요. 한두 번 뽑고 다니. 보통 우리가 주식을 그냥 매매하면 HTS 매매하면 0.15고 키움증권 같은 0.01호 있고 비대면 하면은 0.00000 뭐 1호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대면 말이 공짜지 공짜 아니에요. 약간의 소액의 수수료가 있는데 반대 매매는 시장가 매매고 얘네들은 0.4에서 0.5% 나가요. 이 무서운 거예요. 정권사들은 결국에 나중에 증권주 꼭 관심 있게 보세요. 장 올라오면 무조건 사야 돼요. 키움증권 같은 거는. 왜냐하면 1억 팔면 기존에는 15,000원 나갔어요. 수수료가 0.01로 하면 15,000원 맞죠? 15,000원